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아침 7시 4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했고요. 유럽 증시는 급락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부진하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주로 기업들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고 뭐 그랬긴 했는데 어떤 경제 지표와 같은 매크로적인 그런 변수들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설명력이 떨어지고요. 어젯밤은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여기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AMD라든가 하는 어떤 기존의 시장을 끌고 올라가던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던 대장들이 어젯밤 주가가 부진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어제 미국 증시 급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개장 전부터 2% 이상 빠지고 있었고 애플도 뭐 중국 관련된 부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개장 전부터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AMD 역시 개장 전에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했는데요. 뭐 중국 관련된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AMD는 여기 뉴스에 나오지는 않은 게 장중에 다 회복했거든요. 장중에 다 회복해서 반도체잖아요. 그죠? 요즘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AMD는 회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렇게 시가총액 큰 친구들이 이렇게 몇 프로씩 빠져버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장중에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급락 마감했죠. 다른 나라들과 달리요. 지금 뭐 매크로적인 변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례적인 랠리 혹은 뭐 장기적인 평화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랠리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 물론 나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뭐 러셀 지수도 올라가고요. 뭐 나스닥도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고 세계적인 측면에서 한국도 올라가고 중국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세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럭저럭 건전하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큰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도주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여전히 IT 빅테크 7인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얘네들의 지나친 쏠림이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좀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극복되고 있을지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누적된 이런 피로감이 좀 상당한데 어젯밤 하락은 좀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젯밤에는 비트코인도 물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갱신한 이후에 또 급락을 했거든요. 쭉 빠졌습니다. 이런 점들도 위험 자산들의 분위기에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래저래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비트코인 급락 이거하고 애플, 뭐 테슬라 기업들의 급락이 어젯밤에 영향을 미쳤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 조금만 살펴볼게요.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이야기만 할게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채권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부 이렇게 예상을 부합하는 양호한 지표들도 있었지만은 어제 좀 시장에 영향을 그나마 미친 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예상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살짝 부합하지 못하는 이 정도지만은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높은 값이긴 합니다. 이거 PMI죠. PMI는 50 위에만 있으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52, 아직도 확장 국면입니다. 58, 아직도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나 낙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경향들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종종 이렇게 쇼크가 나오는 지표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런 지표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야, 이거 봐라. 생각보다 경기가 좀 약하다.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 정도 지표로 금리나 기대감이 생겨난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은 어떤 주식 시장에 좀 우호적일 수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금리는 좀 크게 떨어졌고 금리가 떨어진 게 주식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 소용 없었죠. 어젯밤에는 그죠 주식 시장의 쏠림 자체가 워낙 심했었고 그
그 대장들이 좀 특정 악재로 인해 많이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통째로 흔들려버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차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원웨이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웨이 하락장. 쭉쭉쭉쭉쭉쭉 빠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어제 영상 초반부였나 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탄력적으로 좀 오르는 거를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빠지고 어제 하루 빠지고 월요일에 하루 빠지고 어젯밤에는 급락해버리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이런 모습은 상승 탄력을 또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될 때 못 간 겁니다.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강력한 매도세를 또 확인했어요. 물론 어젯밤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정에 불과한데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 될 때 못 가고 상승 탄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 같은 거 폭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조금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어쨌든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약간 폭탄을 안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폭탄이 터진다는 그런 신호 이런 거는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이 불안해 보이는 뭔가 잠재적인 폭탄이 빵 터져서 주가가 막 몇 프로씩 폭락을 해버리면 차라리 지금 시장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죠. 지금 주식시장이 오히려 위험한 건 계속 이런 식으로 장기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어딘가 자꾸 둥그스름한 천장형이 만들어지고 저항이 누적되는 게 사실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차라리 폭탄이 빵 터져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거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건전한 조정, 매우 건전한 조정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잘 버티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애플이 그죠? 이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급락하는 거 보면서 말씀드린 게 한국 증시 풋옵션 비스무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풋옵션은 어제 회복했지만 애플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애플의 하락은 진짜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 풋옵션의 하락은 속임수였지만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한 모습만 봐도 사실 지금의 어젯밤의 하락은 그냥 이제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하락이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라기보다는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보시면 다른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도 여전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막 나쁘진 않았고 IT 빅테크 위주의 상승을 했는데 IT 빅테크가 막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좀 많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겠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쏠림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어젯밤에 보셔야 될 거는 그 와중에 이제 지역은행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미국 지역은행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 아시죠? 불안하다는 그 은행도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그런 약한 종목들이 제일 먼저 꼬꾸라졌겠죠. 근데 어젯밤은 가장 강했던 뭐 애플이라든가 IT 빅테크 같은 종목들이 좀 비실비실하고 뭐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든가 그런 약한 친구들은 또 올라오고 어젯밤은 낙폭이 좀 커서 그렇지 어젯밤에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뭐 순환 매장 뭐 그런 거의 연속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 차트만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애플입니다. 그죠? 애플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붕괴되고 나서 하락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당장 애플이 막 대폭락할 거다 막 계속 그렇게 주장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일봉인데요. 애플도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제 애플도 여기 어디가 또 지지선 부근이에요. 일단은 당장 여기서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여기서 아직 지지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분명히 이런 자리는 중요한 어떤 매물대, 어떤 지지선이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박스권의 하단부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아직은 나스닥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애플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엔비디아 정도는 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보시면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대장은 정말 진짜 대장은 사실 엔비디아라 볼 수 있는데 얘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시장이 하락 전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어젯밤에 문제가 됐던 게 또 AMD이긴 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장 초반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에 시작부터 하락한다? 눌림시 매수 관점이죠. 그죠? 그런 게 잘 드러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봤는데 반도체 지수까지 좀 보자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아직까지 건전한 조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급등, 뭐 지난 목요일의 급등을 이렇게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추세적인 뭐 고점, 어떤 단기 고점 혹은 중기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요즘에 좀 중요하긴 할 텐데요.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거다.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뭐 그런 구석이 있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는 가벼운 조정이다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올랐던 거 다 되돌렸어요. 3월 첫째 날 올랐던 거 다 되돌렸거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뭐죠? 마치 한국 증시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전일 상승을 거의 다 되돌리는 이 위쪽 구간은 이제 약간 좀 오버슈팅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갖고 지금 좀 해석이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기도 한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지금 여기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변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이 라인 주변에서 꿈틀꿈틀꿈틀 하는 건데 평소보다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이 라인을 요렇게나 많이 넘어가고 요렇게나 많이 훼손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긴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정도 라인대가 지금 비트코인이 넘어야 할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심리 지표로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젯밤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건 일단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긴 합니다. 어젯밤 하락을 했던 어젯밤 위험 자산들이 공통적으로만 하락을 했는데 어젯밤 만들어진 이런 음봉들은 앞으로 좀 한동안 또 눈여겨봐야 될 어떤 또 그런 중요한 또 가격대가 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죠. 당장 어떤 이런 급락을 봤을 때 당장 막 위험 자산이 급등하고 일단 이런 상승 탄력에는 상당히 제동이 걸린 거라고 일단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음봉이 나왔으면 여기 어디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다. 혹은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매물대구나. 여기가 어떤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하락을 했으면은 당분간 이제 또 조금 좀 이 주변에서 좀 혼조한 흐름을 보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린 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S&P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또 그리고 이 나스닥에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중요했던 장대 양봉을 붕괴시키고 나서 어떤 매물대 이런 구간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뭐죠? 급등이 아니에요. 이제 급등은 아닙니다. 최소한.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대 소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여기서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싸우면서 방향성을 고민을 할 건데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뭐 반도체 지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고 애플 같은 종목은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일단 여기서 뭐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기엔 전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기서 뭐 당장 하방 베팅 뭐 그런 고민을 일단 할 생각은 없어요. 좀 충분히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나스닥도 어젯밤에 이제서야 어떤 의미 있는 고점 같은 거를 좀 의미 있는 단기 고점 같은 걸 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싸우면서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조정이다. 아직까지 대응은 눌림시 매수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변동성 지수들이 올랐죠? 예.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얘가 한번 튀어 올라갈 거다 조만간. 근데 증시의 방향성은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 말씀드렸는데 결국 방향성은 아래가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빅스가 일단 튀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튀어 올랐는데요. 사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미국 증시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제가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죠? 빅스를 봐도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긴 보여요. 빅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답답한 구간에 와 있거든요. 물론 답답한 구간 안에 아니라는 건 어떤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거고 언젠가 이 폭탄이 터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어쨌든 얘도 혼조한 구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내에는
몇 달 동안 놀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빅스가 이 매물대를 얘도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게 빅스가 물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죠.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오늘 밤까지 그래서 급락이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당장 빅스가 막 치솟으면서 추세적인 증시가 하락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빅스만 봐도 여기는 매물대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상승 탄력의 둔화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는 또 다시 또 이게 빅스가 또 찔끔찔끔 또 낮아지면서 또 회복을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거를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살짝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빅스를 봐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빅스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잠재적인 폭탄이긴 할 거예요. 당장 폭탄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금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어젯밤 많이 떨어졌죠? 금리가 많이, 사실 금리는 어젯밤에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표 발표됐죠. 서비스업 지표 그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더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 지표 발표되고 나서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 꼬리 보이시죠? 꼬리 부분. 그렇게 돼서 하여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잘 내려오고 있으니까 제가 금리 하락한다라고 베팅했던 건 계속 유지. 수익은 누적시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금리가 떨어진다에 베팅했다는 부분은요. 금리는 뭐 그렇게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요즘 보이고 있긴 한데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장단기 금리는 그냥 답답한 구간입니다. 어떤 추세적으로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추세적으로 역전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그런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 급락했는데 달러가 왜 안 오르냐? 뭐 달러가 미국 증시 하락할 때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젯밤은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만한 그런 폭락장은 아니었죠. 어젯밤 분위기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어요. IT 빅테크가 집중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았던 거지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따끈따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냥 경제 지표에 반응을 해서 달러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일단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어요. 어젯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IT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서 시장이 하락을 한 거라 유럽 증시들은 뭐 비교적 일단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요. 오히려 미국 증시의 그런 애플의 부진이나 뭐 테슬라 부진 등으로 인한 하락을 오히려 어떤 눌림의 기회로서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 단기 고점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요. 얘도 아직 추세적으로 꺾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세계 증시, 미국 증시 이런 증시들은 강합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MTS 보면서 잠시 차트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칠게요. 중요한 지지선 선물지수 상으로는 붕괴되긴 했는데요. 붕괴되긴 했는데 뭐 붕괴돼봐야 일단 이런 자리가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매물대 그 지지력이 많이 있는 뭐 그런 자리라 가지고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으로 일단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날 상승했던 거 다 되돌렸잖아요. 물론 하방 베팅의 근거가 뭐 굳이 작은 근거가 있다면 이런 자리 붕괴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적인 상승장이고 이게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하방 베팅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평소보다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베팅을 했던 거는 이 몇 주간 저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나름 보수적인 진입을 한 게 지난번에 진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패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근데 이번에 고점을 많이 높인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일단 아직까지는 하방 진입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은 분명히 많이 둔화됐다.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서 또 싸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뭐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인데 또 계단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P도 공통적입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갖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체크했습니다. 어젯밤에 금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금리들은 뚝뚝뚝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선물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딱히 뭐 제가 금리 떨어진다에다 베팅했던 거 청산해야 될 이유 없죠. 이번에 지금 이거 30년물 선물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락 채널형인데 지금 중요한 자리 부근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상승이 그러니까 채권 선물입니다. 채권 선물의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어째 잘 극복만 하면은 쭉 올라가면서 투자가 좀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해 보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금값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보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요즘 달러가 힘을 못 써서 이렇게 그 골드가 많이 오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골드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매집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매집은 좀 정지하셔야 되겠죠. 이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거고 이제 위에 올라갔으니까 일단 방향성 확인됐으니까 일단 또 가만히 또 기다려 보는 걸로. 눌림시 매수겠죠. 눌림시 매수. 눌림이 나오면 매수지 올라가는 걸 굳이 따라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금값의 추세적인 상승은 제 생각에는 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 투자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좀 느리지만 하여튼 위쪽으로 방향성은 일단 뭐 일정해 보이긴 합니다. 어젯밤까지 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방향성은 일정하게 보인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가 오늘 좀 찬물을 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코스피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 정도는 좀 해보자고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거는 이제 1% 2% 가까이 막 나스닥에 빠졌지만은 그거는 이제 IT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어쨌든 그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오늘 한국 증시도 2% 빠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지금 360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답답한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락도 좀 제한적이고 상승도 좀 제한적일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도 좀 전에 비트코인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변동성만 커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심리는 좀 두근두근 할 수 있긴 해요. 하루에 1% 2%씩 움직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동성이 큰 거하고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연관지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거는 지금 요렇게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지지선은 저기 아래쪽에 있고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미국이 오늘 급락했다라고 해서 너무 또 한국 증시를 지금 우려할 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는 답답한 구간. 코스닥이 좀 제법 강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락을 해버리면 이런 자리들 붕괴시켜버리면 또 지난번 상승이 오버슈팅으로도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잘 보자고요. 환율은 뭐 계속해서 답답하니까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